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교수님, 100명대로 유지는 간신히 되고 있는데요. 그 추세가 확 줄질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 400명대, 300명대 그때는 7월 말 8월 초에 연휴, 휴가, 그리고 수해와 오랜 장마로 인한 그런 실내 밀집 접촉에 의해서 그것이 좀 촉발됐던 것이 이제 8월 13일, 14일 이렇게 나왔던 것이 또 8월 15일 전에 집회와 임시 공휴의 그런 영향에 대해서 증폭이 됐던 숫자들이 겹쳐졌는데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질환에 대한 특징을 보면 내가 그 바이러스에 지금 노출돼서 지금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출돼서 감염, 발병,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최소 3일에서 길게는 7일, 어떤 경우는 14일까지 나타나고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열흘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숫자가 좀 줄어드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그런 효과를 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는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 월, 화, 수 정도 나타난다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연장을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 같죠? 지금으로선 아직 저의 결정 안 된 것 개인적인 같은데요. 생각은 그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 또는 3, 2라고 하는 숫자는 이 정부와 방역 당국이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7월 말 8월 초에 나왔던 언론 보도들을 제가 며칠 동안 쭉 같이 한번 돌이켜 봤는데요. 확진자 국내 10명 이내, 코로나 거의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오해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는 2.5단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표현을 우리 환자분한테도 썼고 일부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딱 써 있으면은 사람들이 보고서 안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없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 명이 들어가서 잔디밭이 다 망쳐지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1단계라고 하는 것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이 없는 그런 잔디와도 같은 것이고요. 2단계 또는 2.5단계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돼도 마스크 착용을 기피하거나 또 일부 무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거는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 가서 완전히 경제가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국민에게 정확한 메시지,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해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요. 잠시 후에 어떤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다음 주 정도면은 그럼 이 정부 당국이 방역 당국이 목표로 한 100명이요. 신규 확진자. 이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할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간은 언론을 통한 이런 망각의 동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방역 당국에서 정하는 맨 처음에 보면은 하루 일일 확진자 50명 이내, 깜깜이 감염자 5% 미만일 때 우리가 안정화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그때 우리가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프로 경기도 열고 일부 이제 개장도 하고 국공립 시설에 대한 박물관 등도 열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걸 또 100명이라는 단어로 또 바꿨습니다. 이미 50명이나 5%는 잊어버린 지가 오래죠. 사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 그리고 방역 대책관들이 동의를 위해서 진행되지만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갖고 있는 원칙이 중요한데 100명 이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400명 이상 또 수학적 근거에 따라서 800명 또는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비해서 100명 이내일 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지 앞으로 추석까지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물론 경제를 돌리기 위한 완화 조치가 생각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우리 휴가 때처럼 풀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숫자 자체만 보면요, 교수님. 다음 주 후반이면 어느 정도로 그 안정화 추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아니면 제 생각에 2.5단계의 효과, 사실 제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병원 내 이슈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데 시외버스도 많이 줄어서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거리에 사람도 없고 제가 서울 중심부에서 있는 대형 병원에 일하는데도
9시가 되면 자발적으로 다들 닫으시더라고요. 예. 이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예. 100명 이내로 떨어지는 것은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이 잘못돼서 다시 완화가 되고 그런 답답함을 갈증을 풀기 위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또 추석 전후에 선물을 산다든지 친지를 방문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증폭된다고 하면 추석 전후로 다시 300명, 400명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마음을 다잡아야 할 텐데 이게 2.5단계 자영업자분들은 괴롭고 또 일반 국민들도 피로감이라고 그러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고 예. 국민의 동의로 인해서 정책이 정해지고 대표를 뽑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제가 어떤 나라라고 그 국가의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정한 국가는 방역 당국보다는 어떤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닫아라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고 차고 모두 닫아. 예. 그렇지만 그러한 일부의 효과가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해외 외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특성이 완전히 우리가 파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더 걸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2.5단계, 3단계에 준한 2.5단계는 아마도 일정한 기간, 특히 추석 전후에 아마 정부 당국의 부담이 굉장히 풀 거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국가에 나오는 지침하고 상관없이 3단계를 하자라고 병원의 우리 지도층, 병원에 일하시는 모든 의료진이 정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부 지자체와 기관별로 정부에서 주는 어떤 지침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메시지는 2단계 또는 그 이하로 해서 풀어지지만 그 지자체와 그 소속해 있는 기관, 회사, 학교 등은 그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지침을 강화한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주는 메시지로 대외의 신의도를 올리고 경제를 돌리면서 각각의 회사와 지자체 그리고 단체 소속돼 있는 곳에서는 내부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예. 자,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추석이 문제인데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뭐 가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예. 사실 이 코로나19가 중국의 한 지역, 사실 중국을 한 나라로 보기는 어렵죠.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 여러 언어가 있는 큰 대륙, 미 합중국처럼 중국도 이제 그러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문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춘절, 즉 설날이라고 하는 그런 연휴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러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그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해외 여행을 경험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저는 이제 잔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불이 확 났어요. 그래서 막 진압을 했지만 잔불이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바람이 불면 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뭐 연휴, 장마, 수해, 집회 영향 등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무증상 확진자 아시다시피 깜깜이 감염이 거의 24%면 4명 중에 1명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예. 건강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 상태로 지금 사회에 같이 묶여 있는데 밀집되고 식사를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올 추석은 조금 다른 방향, 즉 귀경 또는 귀향보다는 우리가 비접촉,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이 기간을 좀 늘려서 즉 한 기간에 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회나 정부 단체에서는 우리가 연휴를 나눠 쓴 것처럼 조금 추석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진행될 거로 믿고요. 그리고 실제로 버스나 KTX, SRT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스템 정비하느라 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예매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100% 채우는 게 아니라 줄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동을 좀 자제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어떤 이동을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 국민들의 어떤 자제를 당부하는 방법에는 이 추석에 이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추석이나 이런 연휴에 보통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게 무료로 해준 게 최근에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속도로 사용료에 있어서 일부 면제하지만 과금하고 KTX나 버스, SRT, 그다음에 기차 등의 그 운행 횟수를 줄임으로써 예. 또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행을 줄임으로써 그 국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책이
이런 방역 당국과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 우선은 예. KTX나 SRT 같은 경우는 예매하는 데 있어서 창가석만 예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요. 예. 일부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지침을 들지 못했으나 버스도 100% 예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탑승 예매 승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만 되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강제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결코 그 메시지 전달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가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이미 추석 때 귀향을 하거나 귀경을 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예전에 이런 추석 또는 연휴 기간에 보면은 인천공항의 긴 행렬들을 보았습니다. 예. 아마도 이번 긴 연휴는 귀향 또는 귀경이라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층, 20, 30, 40, 50대의 젊은 층에 여행을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도 필요합니다. 사실 요식업이나 숙박업 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을 예. 거라 생각되는데요. 여행을 통해서 최근 제주 지역의 어떤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촉발되거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깜깜이 감염들은 집회나 임시 공유 등으로 증폭되었던 것이지 이미 그 전에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추석이라고 하는 연휴는 우리 가족을 만나고 예전에 전통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국내에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행에 대한 메시지를 이런 요식업 그리고 숙박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제한이라기보다도 엄격한 방역 수칙에 대한 것을 들여서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방역, 예를 들어서 야외 캠핑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집단 감염이 되고 무증상이 있는 분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사회에서 또 파단이 된다고 하면은 이번에 400명으로 나왔던 것들이 정의용 본부장님이 발표했던 내용처럼 800명, 2,000명씩 매일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것이 10월 초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 양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이제 인플루엔자의 초기 단계 예. 그리고 기온이 섭씨 20도 내외의 평균 온도와 습도가 30도, 4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마치 우리가 이런 다중이용 시설에서 쾌적한 에어컨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실내외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활동도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런 폭발적인 활산세가 될 수 있는 연유가 끼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저 같은 한 명의 의료인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전문가분들이 준비하고 있을 거로 생각되고요. 국민 여러분께 제가 이런 귀중한 전파를 활용해 주셨으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백신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스테로이드 제제들이 싼 가격에 효과가 있다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스테로이드는 사실 굉장히 역사도 길고 오랜 기간 동안 중증 호흡기 환자의 중증 환자 치료를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다만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초기 환자에 있어서 이 RNA 바이러스가 증폭돼서 장기로 진입되는 걸 막아주는 초기 환자에 사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이 장기의 염증으로 인해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으로 진행될 때 단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짧게 처방, 주사제나 먹는 약을 처방한다고 하면은 중증도를 완화시키고 예.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특히 덱사메타존으로 대표가 되는데요. 효과 예전에도 있었고 예.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효과적인데 다만 여기 제가 메시지를 드린 게 저는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주로 이제 외래에서 중증 환자보다는 만성 질환자 꾸준히 치료하는 분들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부 스테로이드 먹는 약을 구해서 그걸 예방약이나 또는 자가치료한 약으로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주사나 고용량 요법으로 중환자실 또는 중증 환자를 위해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저도 거기에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다. 예. 경험 있는 전문가가 병원 내에서 처방에 따라서 짧고 아주 강력한 치료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중증 환자를 경감시키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약품입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기억해야 될 말씀 같은데요. 자기가 코로나에 걸릴 걸 대비해서 절대 스테로이드를 집에다 갖다 놓고 복용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가 처방해서 코가 맹맹하고 칼칼하고 열이 난데 나는 코로나인가 그래서 드시는 약이
아니라는 예.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스테로이드 자체가 전문가들이 처방을 해도 장기간 복용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약이죠,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외에도 다른 염증성 질환 등이 있어서 스테로이드계를 사용할 때 항상 환자의 건강과 중증에 대한 그런 균형을 맞춰서 사용하는 위험한 약물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간은 다 됐는데요. 그 치킨집하고요. 김치공장 그 감염자 발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음식 통해서 감염되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특히 요새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 지금까지 전 세계 우리나라 국내의 이런 보고를 봤을 때 음식 배달이나 음식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코로나19는 호흡기, 코와 입 또는 눈의 점막 등을 위해서 통용되는 것이 소화기계로 되는 것이 예. 아니고 일부 바이러스가 검출됐던 것은 이 활성도가 떨어진 이 죽은 바이러스의 그런 사체 등이 검사상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이미 다 폐기했다고 말씀을 들어서 더 안심은 되겠는데요. 음식이나 또는 택배 등의 박스 등으로 인해서 바로 직접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